참 세상에는 좋은 게 많은데 그 좋은 것들을 요즘 시국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대표님 어떻게 저희 같이 워크숍 한번 가시죠. 뉴올리언즈로. 희곡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충전해드립니다. 휘발유 들어갑니다. 오늘은 희곡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던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를 썼던 테네시 윌리엄즈의 다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테네시 윌리엄즈에게 첫 번째 퓰리처상을 안겨줬던 바로 그 작품이죠. 이 작품은 남부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블랑시라는 주인공이 동생 스텔라의 집에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스텔라의 남편인 스탠리와 이제 사사건건 부딪히다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유쾌하진 않은 작품인데요, 사실. 엄청 거칠죠. 지난 리뷰에서 언급했던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도 제목에 딱 드러나듯이 욕망. 그리고 이 작품도 욕망이란 말이죠. 제목에 걸맞게 정말로 전개가 거칠고 과격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파격적인 면들이 많았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인간의 밑바닥을 저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테네시 윌리엄즈가 이 블랑시 드부아를 자기 자신이라고 항상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리고 블랑시와 대척점에 있는 스탠리는 본인의 아버지를 모티브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또 어머니를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캐릭터고, 그래서 그 스탠리의 부인이자 블랑시의 동생인 스텔라도 남편의 폭력을 받으면서도 남편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건 이제 본인의 어머니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씁쓸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스탠리라는 캐릭터를 남자 배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지난번 맞아요. 리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빡빡해가지고 육체미를 뿜뿜하면서 그러니까 존 프락터와 쌍두마차로 남자들이 해보고 싶은 그런 네. 캐릭터라고. 그러니까 사실 연기를 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보자라고 하면 스탠리 같은 행동을 하면은 범죄자가 그렇죠. 되고 철컹철컹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번 배역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해본다 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게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이제 남자 배우들이 뭔가 욕망의 끝이랄까? 욕망의 끝 아니면 인간 파멸의 끝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욕망을 저마다 한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해볼 수는 없으니까 뭔가 연기를 통해서라도 그런 욕망을 한번 분출시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상상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나 아니면 연극에서 보듯이 그 스탠리라는 배역이 약간 육체미를 과시하는 캐릭터로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핑계 삼아서 못했던 운동도 하고 뭔가 땀 흘리는 모습, 그리고 뭔가 몸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자아도취도 되고 이게 안 돼.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실제로도 사람들이 존재하고 하니까 연극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쨌든 나쁜 캐릭터가 뭔가 섹시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좀 불편한 사람이기는 해요. 저도 약간 그런 지점에서 이해가 안 되긴 했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영화 배우들이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막 극악의 그런 악인을 연기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뭐 있지 선영만 않을까? 항상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뭐 어쨌든 작품이라는 것들도 항상 착한 사람, 뭐 착한 드라마, 착한 연극만 나오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뭐 스탠리를 굳이 막 이해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민자로서 또 노동자 계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삶과 되게 대비되는, 반대되는 블랑시의 행태를 보면서 되게 뭔가 그 증오하는 마음 막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 엄청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대사에서도 혼란 든 놈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막 이런 그러니까. 대사들도 많잖아요. 돼지라고 하지 말라고 네. 막 이러고. 그 당시에 이민자들의 삶이 굉장히 뭐 힘들었다라는 것들도 뭐 느껴볼 수 있긴 있지만, 어쨌든 스탠리가 한 행동은 굉장히 저질적인 행동이었다. 아 정말 네. 그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진짜 너무 쓰레기예요. 네.
네, 뭐 스탠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희곡에 나오는 등장인물 전부가 다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감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우리는 항상 그 욕망을 제어하면서 살잖아요. 그런가요? 제어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나름대로 제어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무수한 욕망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눌러서 우리 공동체가 훼손되지 않는 그 지점들을 잘 찾아가면서 그게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 남자 배우들이 로망을 갖게 된 건 전 말론 브란도의 역할이 좀 컸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돼요. 이 작품을 말론 브란도가 스탠리 역을 하면서 브로드웨이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고 동명의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오르게 되면서 남자 즉흥 연기 교과서 이렇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매혹적으로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서양권에서는 미소년을 등한시하거나 저게 배우야 이렇게 쳐내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근데 뭔가 좀 남자다운 모습, 마초적인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말론 브란도가 보여주면서 배우의 인생이 역전됐다고 할 수 있죠. 말론 브란도가 굉장히 작품에서 매혹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론 브란도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대부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대부 시리즈 중에서도 대부 1, 말론 브란도가 처음 나오는 장면,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말론 브란도가 죽은 이후에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작품의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작품 속에서 여배우를 강간을 하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간하는 씬을 여배우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감독과 말론 브란도 그 둘의 협의만으로 여배우에게 미리 상황이나 그 흐름을 설명하지 않고 강간씬을 찍어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말론 브란도라는 배우가 내 기억 속에는 되게 대배우로 남아있었는데 모두의 기억 속에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한 악행이 또 밝혀지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되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메소드 연기를 강조하고 그걸 정말 잘하는 배우였는데 그게 선을 넘어가는 게 아니었나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약간 그게 전 불편하긴 해요. 메소드 연기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훈장처럼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만능 마스터 키인 것처럼 막 작용이 되는 그런 현실들? 촬영장이나 아니면 연극 작업에서도 뭔가 잘못된 행태로 가더라도 쟤는 배역에 집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프로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로다운 모습이라고 하면 정말 작품에 딱 몰입하고 빠져나와서는 일상생활을 잘 해야지 프로가 아닌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프로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보면은 그 메소드 연기라는 것 자체가 좀 오용되는 부분이 저는 좀 불편해요. 아무리 메소드 연기를 해도 주변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배역이 실제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배우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저는 더 좋은 연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생각해볼 지점이 많네요. 근데 이제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이러니하게도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나무주연상을 받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 출연했던 이제 다른 배역들이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을 다 휩쓸어요. 그게. 그래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여배우로 나왔던 비비안 리가 영화 버전에서 블랑시를 연기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이 희곡의 제목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욕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을 묘사한 건가? 했더니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배경이었던 뉴올리언즈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진짜 있었대요. 디자이어 라인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제가 2013년에 뉴올리언즈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또 전차를 계속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탔던 전차가 설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였나? 해서 찾아봤더니 아쉽게도 그게 작품이 초연한 1948년에 폐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지금도 남아있으면 엄청 관광지로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전차가 지나다니던 길입니다라고 뭐 푯말이라도 서 있을 법한데 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희곡에 대한 관심이 없던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열심히 놀기만 했죠. 어떤 일로 가셨어요? 순수하게 그냥 관광으로 가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뉴올리언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재즈. 네, 그래서 그 스윙 재즈의 거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맞아요. 거기서 이제 세계적인 스윙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직접 댄서로 참가하신 거예요? 네. 오. 근데 광탈했습니다.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도 뉴올리언스 재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즈의 발원지잖아요. 그러니까 재즈 우리가 듣고 있는 뭔가 정통 재즈다 하면 이 뉴올리언스 재즈인데 저도 뉴올리언스 그 고장에 가서 한번 재즈를 듣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저도요. 아마 직접 가보시면 진짜 좋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그 골목골목마다 밴드 팀들이 재즈 공연을 계속해요. 그래서 막 저희 막 길에서 춤추고 막 그랬었거든요.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또 저녁 때는 바에 가면 진짜 바마다 특색 있는 공연을 하는 곳도 많고 정말 재즈에 풍덩 빠졌다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참 세상에는 좋은 게 많은데 그 좋은 것들을 요즘 시국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대표님 어떻게 저희 같이 워크숍 한번 가시죠. 뉴올리언스로. 근데 갑자기 이 얘기 듣다가 생각이 나는 건데 저는 이 희곡을 읽으면서 주인공들의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뭐 스탠리, 스텔라, 스티브 이래서 왜 이렇게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놨지? 이러면서 계속 다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두 뭔가 비슷한 존재? 욕망에 똑같이 시달리는 똑같은 인간들이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또 외국 이름은 이게 발음이 비슷해도 뜻이 또 다 다르잖아요. 뭐 스텔라는 별,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다 이름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왜 그럴 것 같냐면 그 블랑시 드부아라는 뜻이 하얀 숲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하얗고 고결할 것 같은 그 이미지의 여자가 결국은 어린 나이에 첫사랑이었던 남편은 동성애자로 밝혀져서 자기 앞에서 권총 자살을 하고 또 그것에 의한 충격으로 매춘을 하다가 쫓겨 동생의 집에 와서 또 동생의 남편에게 강간을 당하는 하얀 숲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되게 엄청난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아서 근데 다른 등장인물도 단지 발음 비슷하다기보다 뭔가 각각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개개인의 욕망들이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다를 수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이 잘못 분출됐을 때 어떠한 파멸의 길로 접어드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이 이름도 이름이지만 저는 이 희곡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발견한 지점이 있었는데 이게 책으로 인쇄되어 있는 희곡을 읽어보시면 중간중간에 계속 다른 글씨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딕체로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물론 다른 희곡에서도 가끔씩 있었는데 이 희곡은 유독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건가 알아봤더니 이게 실제로 작가가 원문에서도 기울인 채로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들이고 작가가 이 단어만큼은 조금 다른 호흡으로, 다른 느낌으로 읽어줬으면 하는 의도를 담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에서 잘못 교정을 본 게 아니라 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거였다. 그러니까 오해 없애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좀 이 작품이 문제적인 작품인 것처럼 묘사를 하긴 했지만 퓰리처 상을 받은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휘발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